유대인의 거리에서 금융 왕국의 사기트다. 마이어의 조상은 유대인 게토 지역에서 오랫동안 작은 상점을 꾸렸다. 부모는 마이어가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했다. 자녀 가운데 가장 영민했던 마이어는 가족의 자랑인 랍비가 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근처의 예시바 랍비 학교에 보내졌다. 그는 성적이 뛰어났지만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1764년 봄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을 향한 조롱뿐이었다. 마인강을 건널 때는 유대인 통행세를 내야 했다. 마이어는 거리의 개구장이들을 피할 수 없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유대인이여 내 본분을 다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놀렸다. 마침내 냄비 간판집에 도착한 마이어는 캄캄하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지나 사촌형인 모세와 칼만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가게로 갔다. 그곳에서 그의 귀로는 끝났고 서사시 같은 웅장한 삶이 시작되었다. 게토의 꿈꾸는 고아 소년 마이어.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말은커녕 말 한 장도 사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이윤보다는 열정으로 고물상 업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오래된 동전을 거래하였다. 구닥다리 고물상을 그럭저럭 꾸려가던 사촌형들은 마이어의 수염 사이로 내비치는 웃음의 의미를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마이어가 작업을 할 때마다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마이어의 손길이 카달로그 위에서 춤을 춘다. 정교한 고딕 문자로 카달로그를 만들다니. M.A. 로스칠드, 하나우성, 비렐름 전하의 어용 상인으로 임명함. 로스차일드가의 의뢰인은 평범한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독일 내의 귀족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 때문에 가격을 억지로 깎지 않았다. 로스차일드가는 비렐름 백작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비렐름 백작 자신이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썼던 방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이로써 마이어는 비렐름 백작의 재무관인 부데루스와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었고 유럽 최대의 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이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은 갯도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마이어 암쉘의 세금 납부액은 대략 2,000굴덴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1795년에는 2배가 되었다. 다음 해에는 공식 금액만 15,000굴덴으로 껑충 뛰었고 이는 게토에서 가장 많은 액수였다. 마이어는 이제 새로운 원동력이 된 아들들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1800년 그는 두 아들과 함께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를 세웠다. 그는 왕조의 기둥이 되는 헌법을 확립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지위는 외부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맡는다. 다행히도 로스차일드가는 대가족이었다. 오늘날에도 가족만이 로스차일드 은행의 파트너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장녀 쉔헤가 결혼했어도 그의 남편은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남 암쉘이 결혼하자 그의 아내는 즉시 자리를 부여받았다. 오늘날에도 남계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엄격히 배제되고 있다. 마이어는 또한 공식 장부와는 별도로 비밀 장부 쓰는 법도 고안했다. 마이어의 가장 강력한 무기 5 아들들, 미스터 나탄, 멋쟁이 제임스, 살로몬 왕, 매주자 남자 카를, 향기로운 암쉘. 로스차일드가 최대의 대박 덴마크 거래,
밀수로 돈을 벌다. 도망간 빌헬름 백작의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다. 웰링턴 공작에게 군자금을 전달하다. 증권시장을 교란하여 거액을 벌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다. 나타는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계속 매도 주문을 넣었다. 콘솔제 값은 끝없이 떨어졌다. 증권거래소에는 영국군이 패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나타는 계속 팔았다. 그의 둥근 얼굴은 무표정하고 험악했다. 그의 땅딸만한 손가락이 팔자 신호를 낼 때마다 수만 파운드가 떨어졌다. 콘솔체는 폭락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찰나에 나타는 갑자기 다량의 채권 다발을 헐값으로 사들였다. 잠시 후 승전 소식이 증권거래소에 날아들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우리는 이 가공할 만한 모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돈이 사라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유언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나의 딸들과 사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어떤 경우에도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부자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업이나 장부, 서류, 재고품을 검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나는 만약에 나의 딸들이 나의 유언에 반하여 아들들이 평안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왕조의 마지막 허드렛 일이 끝났다. 1812년 9월 19일 오후 8시 15분 마이어는 아내 구텔레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그는 구약 성서대로 살았던 이 시대의 마지막 가장이었다. 그가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은 그의 성격이었다. 아들들은 대인관계가 서툴렀다. 로스차일드 당대 최고의 브랜드. 로스차일드를 아라비아 왕자같이 아름다운 이름과 영화로운 이름과 동격으로 만든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돈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돈으로 따지면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가이다. 숫자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리턴 스트레이치는 빅토리아 여왕을 당시 왕족 중에서도 엄청난 부자로 여겼는데 여왕의 재산이 최소 500만 파운드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가난한 여왕 같으니라고. 여왕의 전 재산 정도는 로스차일드 형제 누구라도 주머니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액수밖에 안 된다. 수에즈 운하를 매입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위대한 가문의 탄생, 가문의 정신을 담은 문장을 얻어내다. 콩코르디아 인티그리타스 인두스트리아. 유럽을 경영하다. 수성을 위해 평화의 상인이 되다. 나탄의 임종, 그는 아들들에게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돈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므로 예전보다 더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누가 5만 파운드 이상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었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의 적과 사상 최고의 횡령. 세련된 사회 동포주의자 안젤름이 1874년 작성한 유언장을 보자. 유언장에 담긴 당부와 감정들은 시조 마이어가 62년 전에 게토의 지붕 아래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명한다. 항상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살며 가족의 유대를 잃지 말 것이며 서로 간에 분쟁이나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재판을 하지 말고 관용과 인내로 서로를 감싸주고 악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위대한 조부모들을 본받으라.
그러면 모든 로스차일드가가 영원히 행복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가문의 정신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유대교 신앙에 충실하도록 하라. 가족을 지켜온 힘 콩코르디아 협력 로스차일드 가문.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